자, 이번 시간부터는 통계적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앞에서 이미 이제 했던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이 통계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통계라고 하면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수치 자료들, 요것들을 잘 이제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그 보여주는 작업 또는 그렇게 정리한 결과물, 그런 거를 우리가 통계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인구 통계 또는 경제 통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의미로 통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수치 자료 또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나 그 작업 그 자체, 그걸 또 우리가 통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를 통해서 검증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번째 의미의 통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도 둘 다 이제 statistics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계를 연구하는 학문, 이제 통계학도 이제 영어로는 statistics입니다. 근데 이 통계학이 우리가 통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이 두 가지로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이 통계학의 영역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통계학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술은 그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립션 하는 것, 서술하는 것, 기술하라 할 때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학을 이제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뭔가 분석을 하는 이제 이런 영역의 그 통계학을 추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이 추론 통계학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하는데, 계량 경제학 시간에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이제 추론 통계학입니다. 뭔가 데이터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추론 통계학도 그 안에 기법이 뭐 수도 없이 많고요. 또 그 기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나 방법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뭔가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뭔가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가정을 하는 거죠. 가설을 세운 다음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검증을 합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프로세스로 통계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 일본의 뭐 어떤 경제 현상이라든지 뭐 의식 구조라든지 뭔가를 막 조사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보다 지난 10년간 더 높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통계적으로 따지는 것, 그것을 이제 검증이라고 합니다. 가설은 이제 hypothesis, 영어로는 hypothesis라고 하고, 이 검증이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근데 어떤 가설을 검증할 때 전통적인 통계학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지표를 계산합니다. 숫자로 나오는 이 지표를 우리가 흔히 데이터들을 막 모아가지고 뭔가 계산해낸 그 값을 통계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 통계량으로서의 지표를 계산한 다음 이 지표를 이용해서 검증이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 지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통계학에서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 값을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량을 계산해내는 그 작업 자체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계산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estima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하나 세워놓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어떤 통계량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추정한 다음 이 추정 결과를 가지고 이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설을 세우고 통계량을 추정한 다음 그것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다. 뭐 이런 단계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과 검증 이 두 가지가 뭐 해야 되는 작업이다 개념적으로 얘기도 하고, 추정과 검증이 이제 이 추론 통계학에서 행하는 큰 두 가지 작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가설을 아주 검증 가능하게 잘 세워야 되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통계량을 잘 추정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 추정값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론 통계학 안에는 이제 많은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회귀 분석이라는 분석 기법인데,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회귀 분석 안에서는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 전형적인 방법이 좀 정해져 있고,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통계량이 정해져 있고, 그 통계량을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방법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통계적 분석 기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통계적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 도대체 이제 어떤 가설을 이제 세워서 검증하는 기법인가,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은 어떤 통계량을 계산하나, 그리고 이제 그 통계량들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나, 뭐 이것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통계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이 말들이 되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글 단어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시각적으로 숫자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국과 일본 뭐 이렇게 지역을 또는 국가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남성과 여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쨌든 집단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집단에 대해서 어떤 값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라고 했는데, 뭐 남자와 여자 간에 1년 동안 읽는 책이 몇 권이냐 도 좋고, 뭐 뭐든지 우리가 측정해서 비교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아까처럼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라는 거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졌다면, 먼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실제 상승률을 막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거를 연 단위로 조사하든 분기 단위로 조사하든 상승률을 막 조사했더니 A라는 집단의 상승률은 시기에 따라서 아주 높을 때도 있고 뭐 요만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찰한 개수만큼 이렇게 막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B라는 집단도 똑같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이제 대체로 A가 B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이제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A의 평균값 구하는 겁니다. 했더니 평균값이 한 이 정도. 네, B의 평균값을 구했더니 한 이 정도. 그래서 A가 B보다 평균값이 이제 조금 큽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A는 B보다 크다.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B라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A라는 지역이 보여준 어떤 그 상승률을 전부 조사했다, 또는 B도 전부 조사했다, 그러면은 그 평균값 자체의 차이가 두 집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전부 조사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 10년을 조사할 건지 100년을 조사할 건지 또는 분기로 조사할 건지 연간 단위로 조사할 건지 어떤 방법이 됐건 한정된 기간 동안 한정된 방법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어떤 대상, 여기서는 이제 가격 상승률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일부만 조사하죠. 그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뭐 이런 그림 그리죠. 이게 모집단이다. 그러면은 얘를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표본만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찍혀 있는 점들은 이 표본들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표본 A를 조사했고, B라는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small b라는 표본을 조사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small a와 small b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정말 이제 A가 B보다 크냐 하는 건데, 조금씩만 조사해가지고 스몰 A와 스몰 B의 샘플들 가지고 상승률의 그래프를 점을 찍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A와 B의 요거의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평균값을 표현할 때 위에 딱 이렇게 바를 하나 그어가지고 평균값을 많이 나타내는데 뭐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지금 이 이제 빨간 선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A 중에서 이제 일부만 뽑은 얘가 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B에서 일부만 뽑은 게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지금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이 차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A가 B보다 클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살짝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A와 B의 점을 조사를 했는데,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A가 한 이만큼, B가 평균이 한 이 정도. 그래서 차이가 지금 이 정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과 평균의 차이도 크지만 실제로 A의 최소값이 B의 최대값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만큼 표본들의 차이가 많이 커져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이거 모집단인 이 대문자 A가 모집단 대문자 B보다 크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게 결국은 이제 통계적 검정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집단 A의 총 개수가 뭐 이게 지금 상승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승률의 개수라는 거가 좀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남녀 간의 키 차이를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모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이제 사람의 수가 라지 N A라고 하고, B라는 집단의 전체 수를 라지 N B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스몰 n A만큼, 그 다음에 이제 스몰 n B만큼만 이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 라지 n보다 스몰 n이 훨씬 작은 거죠. 라지 n 개만큼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요 스몰 n 개만큼의 표본만 조사한 거죠.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 요 n 개만큼을 다 더해서 그런 다음에 n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얘의 평균값이 되잖아요. 그 평균값을 우리가 아까 여기다 적었듯이 이제 a 바라고 하고, 요 평균값을 b 바라고 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a 바 빼기 b 바를 계산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런 다음에 이 차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의 뭐 범위를 가지느냐, 또는 그걸 이제 뭐 편차를 가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저 차이가 이 두 그룹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라는 뭐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그때 우리가 계산해내는 이 차이값, 우리가 지금 이 델타라는, 보통 차이 얘기할 때 이 델타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델타라는 값을 구해낸 다음 요거를 이용해서 델타가 일단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아주 크다, 그러면은 이제 A가 더 클 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델타가 0보다 작으면서 아주 작다, 그러면은 B가 더 크다. 그죠? B가 더 크면 음수일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구해봤더니 뭐 델타의 값이 만약에 뭐 한 3 정도 나왔다, 또는 상승률이라면 뭐 3% 정도 나왔다, 어떤 값이 이제 계산이 됐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이 3%라는 값을 계산해낸 게 이 통계량을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이 3%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의 범위가 이 차이가 지금 3이라는 얘기죠. 3 정도 나오고 얘 범위가 이 정도 되고 얘 범위가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자. 거꾸로 차이는 3 정도 나지만 얘 범위도 이렇게 넓고 B의 범위도 이렇게 넓어서 겹치는 게 굉장히 많으면 그때는 이 3이라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라고 판단하자라고 규칙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는 과정이 검정입니다. 단순히 평균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평균의 차이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평균의 차이와 동시에 요 분포, 요거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통계학자들이 우리가 델타라고 표현한 이 통계량마다 얘들이 따르는 어떤 확률 분포라는 거를 다 증명하고 계산을 해놨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확률 분포를. 여기서 갑자기 지금 제 입에서 확률 분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델타를 하나 계산했잖아요. 어떤 통계량, 그게 뭐가 됐든 델타가 나와 있으면 델타가 작은 값에서부터, 이게 지금 그 두 값의 차이라면은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A와 B가 똑같다면은 이제 0이겠죠? 어떤 값을 가질 텐데, 뭐 이런 경우에는 델타가 대체로 이런 분포를 보인다 하는 식으로 요 분포하는 모양을 전형적으로 따르는 모양을 미리 발견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률 분포의 성질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변수 또는 통계량이 발견될 어떤 확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뭐 0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지고 이제 이 값이죠. 그 다음에 뭐 0보다 좀 작을 때는 어떤 값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확률적 높이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얘를 다 합치면, 이 아래 면적을 다 합치면 그것은 델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확률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적은 1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어떤 전형적인 모양들을 이제 뽑아내 놓은 것을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 그림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0보다 큰 확률은 요거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의 합이겠죠. 델타가 0보다 클 확률은 이런 식으로 아래의 면적이 바로 이제 확률이 되도록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때 이 높이 자체가 확률이 아니고 높이 자체는 우리가 확률 밀도라고 부릅니다. 한 점에서 델타의 어느 한 값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높이를 확률 밀도라고 하고, 델타가 그럼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러면 이 확률 밀도를 싹 다 더하면, 요걸 싹 다 더하면 이 면적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 이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이 y축은 바로 확률 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probability density라고 부릅니다. 높이 자체는 확률 밀도고,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의 면적이라는 게 높이의 합이잖아요. 이 면적이 확률을 나타내도록 그려놓은 이 그림, 이 그래프 자체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우리가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제 그런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제가 델타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델타가 아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많이 쓰는 검정 기법은 T 검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T 검정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 T는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 시까지 적진 않겠지만 이 T라는 통계량을 구하는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A라는 집단의 평균, B라는 집단의 평균, 그리고 A와 B의 우리가 뽑아낸 표본의 어떤 편차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T라는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이 통계량을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T라는 값을 구했을 때 이 T라는 것이 취하는 이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 분포가 정해져 있습니다. T 분포는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넓적하게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못 그렸지만 좌우 대칭입니다. 가운데가 0이고 이런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 값을 구했는데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신뢰 구간 또는 신뢰 수준 뭐 이런 표현들 쓰는데 95%일 때 유의하다 아니다, 99%일 때 유의하다 아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범위 안에서 뭐 좌우로 자를 수도 있고 한쪽으로 자를 수도 있고 분석하기 나름인데, A가 크냐 B가 크냐를 비교할 때 만약에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지 아닌지 보고 싶다 그러면 A 평균하고 B 평균은 같다 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같을 것이다 하고 가설을 세우면 그거는 A 빼기 B바는 0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T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T 값이 이런 분포 안에 이제 어디에 있게 되는데, 이게 같다면 이제 T 값은 0이 되게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95%의 이제 구간을 이렇게 이제 끊어보면 이게 95%라는 것은 아래쪽이 2.5%, 위쪽이 2.5%만 남는 요 어떤 점을 찾은 거죠. 이 점이 대충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량 T를 구했는데 추정한 거죠. 그 값이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차이가 유의미하려면 마이너스하고 2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T 값이. 만약에 이 안에 이제 T 값이 있다. T 값이 뭐 0.5다. 그러면은 사실 A와 B는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A 빼기 B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검정입니다. 제가 그 수식 없이 최대한 말과 그래프로 가설과 검정 또는 이제 통계량을 추정하는 것과 검정 이런 것의 관계를 쭉 한번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금까지 들은 설명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추론하는 그런 통계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현상, 우리가 밝히고 싶은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가설을 먼저 하나 잘 세웁니다. 아까 예에서 지금 A가 크냐 B가 크냐 둘 중에 어떤 게 크냐 하는 게 궁금하다면 일단 A와 B가 같다. 그래서 이게 큰지 아니면은 뭐 같은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가설은 A는 B다. 다른 말로 A 빼기 B는 0이다. 이런 식의 공식으로 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게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이 가설을 세워놓고 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추정이죠. 아까 추정의 한 예로 이렇게 어떤 두 집단의 크기를 비교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쓰는 통계량이 이제 T라는 통계량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T라는 값을 구합니다. 추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T라는 값이 가지는 전형적인 분포, 확률 분포를 이용합니다. 확률 분포는 아래 면적을 다 합하면 아까 1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2.5%씩 잘라내면 가운데가 이제 95%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T 값이 이 넓은 95%에 해당하는 영역보다도 더 밖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벗어나면 그때서야 A 빼기 B는 0이 아니더라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고 그 95%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T값이 이 안에 있으면 요거를 아까 그냥 가설이라고 했는데 흔히 귀무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A와 B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A가 더 크거나 B가 더 크거나 하지 않고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계량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가설을 잘 세우고 공식으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통계량을 추정하고 추정한 그 통계량을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검증한다. 요게 메인 스토리입니다.